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수업은 여러분들과 이제 이 2020학년도에 하는 마지막 한국사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이제 원격 수업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와서도 이제 같이 대면 수업도 병행을 했는데 얼만큼 이제 수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이제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얼만큼 성취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본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이 이제 어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 이 점수가 범위가 좀 적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점수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좀 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의 생활을 반면 교사 삼아서 2학년 때는 좀 더 많은 성취도를 가질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터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도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이제 2021년에도 이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격 수업이 계속 이제 병행이 될 텐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의지를 많이 갖고 공부를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없어요. 근데 2학년 때는. 그래서 다른 과목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은 쭉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6단원까지 오늘 이제 중단원 6단원까지 지금 끝냈는데 지금 나머지 7, 8단원을 지금 다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시간에도 배울 만한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8단원의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 교과서는 30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남북관계에만 지금 수업을 조금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부분을 고른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필기로 전체 이제 역사 안에서 있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을 꼭 숙지하고 넘어가셔야지 모의고사 성적은 잘 맞을 수 있겠죠. 제가 마지막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이렇게 남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그냥 꽁으로 놀고 먹고 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꼭 수업에 집중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업 듣길 바랍니다. 교과서는 305페이지입니다. 네,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당연스럽게 당연히 관계가 좋지 못했겠죠. 당연히 교류도 없을 것이고 전쟁 이후니까 당연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 이 인식이 엄청나게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이승만 정부가 북진통일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내세우게 되면서 이것에 반대되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이제 여러 당이나 이제 사람들은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평화통일론이 이제 탄압을 당하던 시기다. 그래서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을 이룩해 해야 된다라는 이승만의 주장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이 쫓겨나게 된 이후에 하야한 이후에 약간 이제 평화통일론이 이제 다시 대두가 됩니다. 이제 평화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 학생회담이 추진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305페이지도 있는데 지금 남북 학생 요구 시위 61년에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64쪽으로 앞으로 가시면은 264쪽의 자료에 보면은 통일운동의 활성화에서 남북학생 회담 개최 요구를 지지하는 집회 이렇게 사진이랑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양쪽에 305페이지랑 264쪽에 나오는 사진들이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 자료로 제시가 잘 되기 때문에
상황을, 이 사진을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오고 나서 평화통일론에 입각한 남북협상 추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위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남북학생 회담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기 장면 내각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장면 정부가 끝나게 되고,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반공주의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반공을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운 구호가 뭐였냐면은 선 건설, 나라를 먼저 우리 남한을 튼튼하게 건설을 한 이후에 통일을 이루자, 후통일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일을 하는 것은, 논의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는 나중으로 미루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 건설 후통일론을 통해서 남북 대립이 격화됩니다. 우리나라는 반공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북한도 역시 남조선 혁명론을 주장을 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 구도가 이제 한창 베트남 전쟁 이때 있었던 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절정에 달하게 되고, 이제 북한의 무장 간첩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이제 여러 무장 공비들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긴 하지만은, 이제 김신조 사건이 이제 큰 사건이죠. 그래서 305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 옆에 있는 김신조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 상태에 있다가 이 경색이 조금 풀어지는가 싶었던 사건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었죠. 이게 72년에 이제 공동성명이 발표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남북한 당국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접촉을 계속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빵 터트린 거죠. 남북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갖는 의의는 뭐냐면은, 당연히 맨 처음 우리가 남북한이 모여서 맨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발표했던 성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당연히 나오겠죠. 시험에 당연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06페이지 왼쪽 보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통일 3대 원칙을 이제 규정을 하는데, 3대 원칙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라고 발표했던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식화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지금 306페이지 있죠. 그래서 이런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냥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에 무산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 남북한 모두 국민들을 안심시킨 가운데에서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이제 제정을 하면서, 이 남북 공동성명이 오히려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뭔가 확신을 줬잖아요. 뭔가 희망을 주고 확신을 주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겠죠. 국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에 영향을 주게 됐다. 그래서 이제 306페이지에 보면은 유신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이 이제 각각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신헌법은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쭉 넘어가서 노태우 정부로 갑니다.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반짝했다가 이제 전두환까지 뛰어넘고,
노태우 정부 때 들어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오면은 소련을 비롯한 이제 동아시아가 아니죠. 동유럽 국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붕괴되고 이제 뭔가 이제 개혁 개방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들을 이제 노태우 정부가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북방 외교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잖아요. 소련부터 해가지고 무너지는데,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되게 뭔가 위기 의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제 국제연합에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 상임이사회 있잖아요. 그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이제 뭐 미국, 유럽,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있지만은 반대도 있죠. 반대도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계속 그 유엔 가입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방해해버리니까, 한쪽에서 거부 이렇게 하니까는 계속 가입조차 못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남북한이 합의를 보고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엔 동시 가입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쨌든 국제연합이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남북한이 동시 가입했다라는 거는 서로 남한과 북한을 서로가 인정하고 국가로 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가 전체, 한반도 전체, 그 다음에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이제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괴뢰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동등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현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제 체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 그 다음에 전복시키지 않고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비슷해요. 남북 유엔 동시 가입도 의의가 보면은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이제 명문화된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죠. 그래서 306쪽에 보면은 또 왼쪽에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제1조에 보면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도 제가 색깔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을 보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전쟁 아직 정전이 아니잖아요. 정전 상태지, 정전. 일시 정지 상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핵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상호 합의하에 비핵화 선언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되고 김영삼 정부의 노력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김일성이 죽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오히려 김영삼 정부 때는 경색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제가 안 썼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핵을 이제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때부터 북한이. 이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보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첫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바뀐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첫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 해서 이제 북한을 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완전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평화적으로 이제 이 통일 문제를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 대립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화해와 협력을 내세운 햇볕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햇볕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금강산
말로만 들어봤죠. 여러분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가봤어요. 어쨌든 되게 이쁘긴 해요. 금강산. 그리고 되게 북한 사람들 보고 막 군인들 서 있고 보면 되게 신기하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중단이 됐죠. 어쨌든 이 금강산 관광이 이때 처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남북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의 정상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시 이제 김일성 죽고 김정일이죠. 그래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사진 있죠?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렇게 막,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 흔들고 있는데,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 모습, 이 사진 많이 나옵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이 나오면은 6.15 남북 공동선언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은 노무현 정부로 가면은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합의했던 개성공단이 처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이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당시 이름이 뭐였죠? 국방위원장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면서 뭔가 평화적으로 뭔가 해결할 것 같았지만은 이제 다시 여야가 교체가 되죠.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남북 관계가 또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이명박 대통령 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크게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개성공단 사업까지 중단이 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판문점에서 이제 손잡고 미국 트럼프랑 같이 대화하고 그런 모습들 나왔죠. 그래서 판문점에서 정상이 만나고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가 되었던 것까지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물론 아직 거기는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색깔 표시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사진들 나오죠. 사진. 아까 봤던 이제 남북 학생회담 추진 이런 내용들도 사진으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 아니면 이제 공동성명 내용들이 남북 공동선언, 공동성명 이런 내용들을 제시문으로 제시를 하면은 이걸 보고 이게 뭐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박정희 때구나 하면서 판단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 시간 우리가 지금 현대사를 배우고 있는데 현대사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이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까지 나오는데 여기 내용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은 모의고사 푸는데 이제 전혀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07쪽의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정부 노력 말고도 이제 시민사회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경제 원조 요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북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 현대 정주영이 소 몰고 가는 그런 것도 나오게 되죠. 2000년에.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활동, 이렇게 스포츠 교류, 남북 단일팀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서 308페이지 보면은 308페이지에 보면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의선, 그 다음에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또
착공이 아니라 그 완공됐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뭐 어쨌든 이런 평화 통일을 위한 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 노력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를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09쪽 이제 동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이거는 이제 북한 말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들입니다. 동아시아 안에서 뭐 저기 센카쿠 열도, 이제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아니면 다오이다오라고 하죠. 이런 이제 분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쿨열도, 적은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영토 갈등.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독도, 뭐 이런 내용들. 간도는 우리가 아직 영토 갈등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장하기에는 북한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영토 갈등이라고 제시는 안 하고,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독도가 가장 큰 이제 갈등, 영토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사 갈등이 이제 나오는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역사 왜곡들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자기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이제 폄훼하는 동북공정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나 고구려, 뭐 하여튼 저기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모든 역사들을 자기의 역사라고 이제 우기는 게 이제 동북공정이죠.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그만큼 우리 역사를 뺏길 위험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피해자, 뭐 위안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뭐 영토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 논술 주제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논술 주제, 꼭 논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보는데 이제 교과서 버리는 분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한국사 책은 웬만하면 안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한국사 수업은 안 듣지만은 여러분들 저기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그 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참고서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모의고사,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만 이제 접할 텐데, 모의고사 대비는 여러 문제를 유형별로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아니, 유형별로도 아니죠. 그냥 그 시대별로 정리된 뭐 자히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접할수록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문제를 좀 많이 대비를 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학년 돼서 저 한국사 방과 후 수업을 개설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생각입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꼭 지금 당장의 내신에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더라도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사는 어쨌든 필수잖아요. 근데 이 한국사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친구들 보면은 한국사 완벽하게 해놓고 공부 안 합니다. 3학년 때 가서 내신 정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사.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많은 참여하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이제 만남은 이제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다음에 또 이제 볼 기회가 있겠죠. 당연히 2학년 올라가서 얼굴을 보니까 또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잘 수업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서로 또 얼굴 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2학년 가서도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 만약에 없다면 빨리 잡으시고요. 그 진로를 잘 이뤄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는 학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모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놓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